가을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추억이 있나요? 우리 나이대를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나무를 해야 했고 부모님을 도와 가을 거지를 허리가 아프도록 하고서 아이고 허리야 신음소리 비슷하게 외치면 쬐끄만한 게 무슨 허리가 있다고 허리 타령이야. 타박을 받기도 하며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진짜 시골 일, 그중에 보리타작과 담배밭에서 일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때는 논과 밭으로 나가야 했었지요. 가을의 낭만과 풍요로움이 어릴 적에 우리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었던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을을 보면 참 아름답고 낭만적이다 느끼면서 풍요로움을 또한 느낍니다. 참 좋은 시절을 살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완주 사람들이 기획하고 완주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 우리 엄마 이야기 두 번째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 또 잊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이야기 함께 나누실 분 소개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맏언니 지그시 웃음 짓는 모습이 소녀 같은 오남래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남녀가 아니라 이남녀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성을 바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게스트 김명숙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방송을 하고 난 후에 이 방송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추억거리, 엄마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기도 하고 엄마의 삶을 통해 웃고 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릴까요? 애청자가 신청한 노래 최백호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가을에 떠나지 말아요. 낙엽치며 서름이 더해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리라.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하얀 겨울에 떠나요.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네, 낭만 가객이라 불리우는 가수 최백호는 왜 가을엔 떠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마치 이야기하듯이 노래하는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는 우리가 꾸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만듭니다. 가을엔 무언가 사연이 있는가 봅니다. 그냥 스쳐가는 바람 소리에도 소중한 기억이 묻어나고 밤하늘 풀벌레 소리에도 귀 기울여지는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가을에 졸졸 흐르는 물소리도 들판의 허수아비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참새들의 짹짹거리는 지죽임도 모두가 다 사랑 노래로 들리는 그러한 가을인가 봅니다. 우리는 엄마 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명숙 선생님의 어머니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20년이 넘었어요. 아, 그렇군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 김명숙 선생님은 어머니에 대한 어떤 추억을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저는 인정 많고 사람을 좋아했던 친정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엄마는 고인이 되신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돌아가실 때가 엊그저 같은데 벌써 20년이 넘었다니. 오늘 완주 사람들의 우리 엄마 이야기에 나와 얘기를 하려니까 또 한 번 우리 엄마를 생각하게 만드네요.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우리 엄마의 모습은 동네 사람에게 언제나 베풀며 살으셨고 인정 많은 엄마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팔남매를 키우느라 형편은 넉넉지 않았는데도 학교에 다녀오거나 저녁에 보면 꼭 동네 분들을 모아놓고 따뜻한 밥과 국을 대접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인정 많은 엄마였어요. 어느 때는 옷이 더럽고 씻지도 않아서 떼꾸정물이 흘렀던 동냥하는 사람이 와서 거리낌 없이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할 정도로 평소에 많은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늘 부지런했지요.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있는 풀과 텃밭을 가꾸고 아침부터 집안 청소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많이 놀러 오니까 매일 청소하시는 엄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형제들이 많아서 언니 오빠들은 사회에 나가고 저와 동생만 집에 있을 때도 우리 집은 항상 사람들로 시끌벅적 먹자판이었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은 엄마는 큰 다라이에 비빔밥을 한가득 만들어 동네 사람들과 먹기도 했고 어느 날은 보리밥 또 무밥을 해서 양념간장을 비벼서 옹기종기 먹기도 했지요. 정말로 요즘에 동네 경로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은근히 짜증이 났어요. 학생 때 조용히 공부도 해야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도 있는데 항상 사람들이 집에 오고 떠들고 우리 집에 있는 식량과 우리가 먹을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는 것 같아 엄마가 믿기도 했어요.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우리 엄마는 어느 날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동네 분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명순 엄마한테 못 얻어먹은 사람은 없을 거야. 명순 엄마는 그래서 좋은 데 갔을 거야. 둘씩 셋씩 모여있는 사람들 입에서 들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도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참 미웠던 우리 엄마가 동네 분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되고 또 참 잘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구나 느껴지니까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엄마는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 천국에 가셔서 행복하실 거예요. 이렇게 엄마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엄마를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사람들과 어울렸다면 저는 집 밖에서 학교 동창회 회장을 하고 그러면서 활발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자전거를 아주 재미있게 타고 있는 모습이 항상 밝고 긍정 에너지를 가졌던 우리 엄마의 유전자를 닮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베풀며 살았던 우리 엄마를 기억하기에 우리 팔남매는 매년 3월 1일에 전체가 모여서 버스를 불러 함께 여행하고 11월 넷째 주는 1박 2일로 또 가족 모임을 하며 그리운 엄마를 추억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숙 씨 어머님은 사람을 좋아하고 인정과 사랑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셨네요. 보면 우리 김명숙 선생님은 강인하고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한 어머님을 또 닮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완주에 사는 엄마들과 또 엄마들의 삶을 기억하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잠시 한혜진의 갈색 추억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희미한 갈색 등불 아래 싸늘히 식어가는 커피잔 사람들은 모두가 떠나고 나만 홀로 남은 자지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그 사람 볼 리도 없는데 나도 몰래 또다시 찾아온 지난 날 추억 속에 찾지 우리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가수 한혜진이 1993년에 발표한 추억의 노래 갈색 추억이었습니다. 추억하면 그냥 추억이었지 추억에도 무슨 색깔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노랫말을 들어보면 가을색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남래 씨, 갈색 추억에서 갈색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그래서 갈색 옷을 입고 왔어요. 아, 그게 갈색 옷이에요? 예,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뭐 산이나 들이나 모든 나뭇잎들이 갈색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색이 가을의 색깔인 것 같습니다. 아, 가을 색깔, 네, 표현 좋습니다. 네, 갈색 추억 노래에서는 등불도 갈색이고 커피가 또 그 갈색이기도 하네요. 그대와의 추억도 갈색이랍니다. 또 여러분의 이 가을의 추억은 여러분의 추억은 무슨 색깔일까요? 그럼 계속해서 김명숙 님의 우리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주실런지요? 아, 네. 이번에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셔서 이번에는 시어머니 이야기로 강인한 생활력으로 사셨던 시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6남매의 장녀셨어요. 다른 집도 장녀가 그러듯이 우리 집안일을 모든 집안일을 할머니 대신 맡아서 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철물점을 하셔서 가정 형편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동생들 대학 보낸다고 어머니는 중학교까지만 졸업했답니다. 사실 그 시절에 여자가 중학교 나오기도 쉽지 않은 시절이었지만요. 우리 어머니 현재는 82세랍니다. 시어머님은 아버님과 결혼하여 의정부에서 큰 사업을 하셨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친정인 완주군 고산으로 내려와서 터를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친정 동네로 오게 되니 동네 사람들은 눈치가 고울 리가 없었겠죠. 시어머니는 밤마다 아버님 몰래 혼자 울기도 하고 아들을 꼭 안고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곤 했답니다. 어찌어찌하여 닭을 키우게 되었고 닭이 어느 정도 많아지게 되자 돼지를 사서 키우고 형편이 나아지자 다음은 큰 소를 사서 키웠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려니 참 재미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티끌이 모아져서 큰 소가 되고 소막을 지을 정도로 살림이 불려나갔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마늘과 양파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였지요. 이렇게 차츰차츰 재산을 늘려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어릴 때 부유하게 살다가 결혼해서 6남매를 키우면서 어렵게 살아가려니 항상 강인해야만 했습니다. 아침에 밥 하실 때 깜깜해서 전등을 켜놓고 밥 준비를 하시는데 일하러 나가실 때 습관처럼 불을 끄고 나가십니다. 전기값이 나가니까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인 것이지요. 어느 날은 제가 아침을 먹고 있는데 환한 전등이 딱 꺼지는데 며느리인 저는 내심 서운했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는 습관처럼 전등불을 끈 것이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철없이 불만을 냈던 제 생각이 짧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니 이해가 되었지요. 우리 시어머니 예쁘게 교복 입고 찍은 중학교 사진을 보니 시아버지 후 사업 부도만 아니었어도 곱게 나이 들었을 텐데 시어머니가 억측스럽게 밭일을 하시느라 손과 발은 까칠까칠해졌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아온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시어머니의 헌신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지요. 이제는 어머니 당신을 위해서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시어머님을 이렇게 칭찬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며느리가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네, 박수 받을 만해요. 닭을 사서 알을 낳고 그 알이 모아져서 돼지 새끼를 사고 돼지가 커서 또 새끼를 낳아서 큰 소를 이루어서 참 이렇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신 그 어머니, 당신은 굉장히 검소하게 사셨지만 자녀들에게 큰 소를 물려주신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존경하는 또 며느리,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께서 참 어렵게 가정을 일구어 오셨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명숙 씨의 모습에서 가정의 화목함을 느끼게 되는군요. 우리 애청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명숙 씨의 엄마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여기 함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이난느 씨는 어떤 생각으로 들었는지 잠깐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들의 어머니는 모두가 다 강인했고요, 부지런했고요, 검소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들의 엄마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엄마들은 모두가 다
강한 것 같아요. 예, 강한 것 같아요. 모습은 강한데 그 마음은 아주 모습은 여린데 마음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예, 누구든지 엄마 이야기만 들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완주 사람들의 우리 엄마 이야기 그 두 번째 방송으로 이곳 고산에서 태어나 삼봉지구에서 살고 있는 김명숙 씨의 우리 엄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내내 우리 엄마 이야기를 듣는 듯한 이야기, 어떤 엄마인들 이런 애틋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때론 눈물 나는 이야기,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야기, 지금까지 숨겨놓고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엄마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의 완주 사람들의 우리 엄마 이야기 김유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 통나무 집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힘이 나는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으면 그 사람 목소린가 숨어오는 바람 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지고 있는데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길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며 쓸쓸한 갈대숲